오늘부터 계약서 작성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잘 쓰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등기부 등본으로 불렸지만 명칭이 변경되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객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았을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며 이 서류로 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권만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양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만 봐도 이 부동산에 내려온 사연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받은 재산이구나, 경매가 진행될 것 같구나, 은행 대출이 많구나 등 사연을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소유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은 소유자가 물건의 가치를 전부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점유, 이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시간 순서대로 매매 혹은 상속 정려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때 현 소유자를 명확히 알아야 소유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많은 경우에 대리인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개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리인이 모든 서류를 갖추어 왔다 해도 반드시 소유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대리인에게 위임의 승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금은 반드시 소유자의 통장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둘째, 소유자가 여럿 있는 공동 소유자의 경우 그때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는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람과 계약이 가능하지만 매매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상에서 건저당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나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은행은 그 부동산의 건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만일 부동산 소유자가 은행의 대출을 갚지 않을 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보통 대출 금액의 120에서 130%를 건저당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저당권이 있을 때 매수자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은행에 연락하여 잔금 때까지 갚을 부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날 기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가서 대출 금액을 모두 갚고 말소 등기 신청까지 해야만 완료됩니다. 대출금을 승계하는 방법은 서로 신용도에 따른 금리가 달라 일단 갚은 후 새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상에서 압류,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등 재산을 감추거나 제3자에게 팔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입니다. 가압류를 하면 채권자는 장차 강제 집행을 하여 채무자 빚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등기부 등본에 기입되며 가압류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해당 부동산이나 목적물을 매매나 양도, 정려, 담보권 설정과 일체의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는 가압류권자에게 연락하여 계약에 참여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고 합의하면 계약을 원만히 체결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에서 주택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없는 임차인의 전세가 하락할 때는 더욱 많습니다. 임대인은 대출을 받거나 다른 전세의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않은 채 이사를 간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보증금 전체를 날릴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법원에 주택임대차 등기를 신청하여 주택임대차 등기 명령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후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임차인은 안전합니다. 만일 주택임대차 등기 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사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입주와 주민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그날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등기사항 증명원에 전세권자와 전세 금액이 표시되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에는 전세권 말소를 전제로 동시 이행하여야 하며 매매는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가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매우 신중히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안전합니다. 가등기는 본등기, 종국등기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예비등기입니다. 후일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면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에 발생하지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가등기가 있다면 부동산 거래 시에 매수인과 공인중개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가등기권자에게 연락해 부동산 계약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합의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에 참여시켜야 안전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사준 후 자식이 함부로 처분할까 믿지 못해 부모 명의로 가등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에서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분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등기부 등본에 기입하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없다는 등기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다면 부동산 거래 시에 매수인과 공인중개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에 관계자에게 연락해 부동산 계약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합의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에 참여시켜야 안전합니다. 부동산 구조대의 무료 강좌로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법과 도시정비법 등 법규의 빈번한 개정과 수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로 자주 변경됩니다. 세무신고나 법률행위나 계약을 하시는 경우 각 분야 전문가에게 반드시 문의 확인하십시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동산 구조대였습니다.